하이데거는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해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2절 해석이에요. 현존재는 이해로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존재 가능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기획투사가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이 바로 해석인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형성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에서 이해는 이해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근원적이고 여기에 이제 해석이 형성된 거죠. 해석은. 그래서 이제 그 일상적인 현존재에서 우리가 이해와 해석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본래적이지만 일상적인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것입니다. 참된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으로 둘러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둘러봄이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이해된 세계가 해석됐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손안의 것이 이해의 시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비본래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게 무엇으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스 구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입니다. 영어로는 as. 뭐뭐으로서. 이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뭐뭐으로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네. 뭐 이런 거죠. 으로서가 이해된 것의 명시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발언, 이 발언이라고 하는 건 아우스자게라고 하는데요. 진술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술 이전. 그래서 이제 발언 이전에 선 발언적으로 이런 이제 이해와 해석이 있다는 거죠. 이해 해석 다음에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루면서 뭔가를 소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해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으로써 없이 그냥 그걸로 보는 게 오히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이제 행동은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으로 해석이 다 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근거해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이게 이제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합니다. 포어 스트럭처인 거죠. 이걸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불러요. 앞서 가지고, 앞서 보고, 앞서 잡는, 이걸 이제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해의 앞선 구조에 해석의 으로서 구조가 합쳐지면서 이해와 해석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지고, 앞서 보고, 앞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그리프라고 있죠. 이제 이거 앞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앞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가지고 있는 앞선 구조예요. 여기에 해석의 으로서 구조가 붙어가지고 이해와 해석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내부적 존재자 일반이 세계로 기획투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현존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해했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구나. 이해가 될 때 이해된 것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존재 또는 존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여러 밝혀짐에서 분류 파악 가능한 것을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류 파악된 것이라기보다도 분류 파악 가능한 것을 의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잡음에 의해서 구조지어진 기획투사의 지평이에요. 그러니까 지평,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너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파 가능한 것이 바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의 지평, 이해, 의미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해석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떤 심오한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란 말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근데 이 의미는 현존재만이 가지게 되고 현존재만이 의미가 있거나 무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서만 접근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의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떠받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이제 존재의 의미가 매우 심층적이고 사실은 존재할 시간에서 가장 깊은 어떤 우리가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존재겠죠. 존재. 근데 이제 이 의미라는 말도 존재의 의미 이런 말이 있듯이 상당히 심오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 이해, 해석. 그러면서 이제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발언. 이 발언이란 말은 이제 진술이란 뜻입니다. 진술. 뭐 명제 같은 거죠. 명제, 판단, 진술 이런 것이 있죠. 명제, 판단, 진술. S는 P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석의 파생 형태인 발언이에요. 해석보다도 이 발언이라고 하는 한 단계 또 더 파생적이라는 거죠. 모든 해석은 이해에 근거한다는 거죠. 발언이나 판단은 이해의 앞선 구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발언이나 판단은 해석보다도 또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그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고스나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그 진술이나 명제 같은 것이 로고스나 진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S는 P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이 돼야지 이것은 이제 진리값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명사 하나만으로는 진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치 어쨌다는 거죠. 진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망치는 무겁다든지, 망치는 가볍다든지, 망치가 크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겁다고 말했는데 가벼우면 거짓이 되고 무거우면 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발언이 로고스하고 진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하이데거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판시스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존재자를 그것 자체에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망치는 무겁다 할 때 뭐가 되죠? 이 망치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망치는 무겁다 라고 할 때 주어 수어가 이제 되어서 이 이제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사실은 한정되게 됩니다. 이 망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풍부한 것입니다. 망치는 무겁고 쇠로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망치인데 무겁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게 되면 망치의 무거움으로 시야가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내용은 생기게 되는데 망치라고 말해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망치는 무겁다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망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 무겁다라고 할 때 이 망치의 어떤 이제 그 특징이 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함께 나눔, 미타일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미타일룽이란 말은 독일어로는 전달이란 뜻인데요. 하이데거가 이제 이것을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미타일룽 이렇게 하면 함께 나눔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쉐어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할 때는 뭔가가 쉐어가 돼버리게 됩니다. 쉐어가 둘이서 전달된다기보다는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가 바로 발언의 양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는 로고스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로고스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진전하면 이제 그 서술적 의로서가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고대 철학이 로고스를 하나의 존재자로 봤다는 거죠. 더 심하게 보면 눈앞의 존재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이 로고스를 옳게 잘 보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눈으로 볼 때 눈앞에 있는 로고스의 첫 번째 탐구는 여러 단어들이 함께 눈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결합과 분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과 분리만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보는 이런 해석적 연관을 보지 못하고 결합과 분리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고스의 학, 논리학이 판단이론으로, 명제론으로 이렇게 와해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사라고 하는 것도 둘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 끈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종합 구조로서 S는 P이다 할 때 이게 이제 연계사잖아요. 코플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이어져 있는 것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다란 말은 존재와 연결되고 더 심오한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논리학에서는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서술적인 의로서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눈앞의 존재자의 어떤 그 것에 많이 사로잡혀 가지고 결합과 분리로만 보는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